안녕하세요. 리더의 매력 김병재입니다. 2011년 제8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블랙스완, 소셜 네트워크, 인셉션 등의 명작들을 제치고 작품상, 감독상, 나무주연상 및 각본상을 수상한 영화 킹스 스피치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시기 독일의 히틀러에 맞서 영국의 국민들과 함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낸 조지 6세의 실제 이야기를 그려낸 영화입니다. 요크 공작이기도 가족끼리는 버티기도 한 조지 6세는 현 영국 여왕인 엘리자베스 2세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콜린 퍼스는 다 됩니다. 비밀 요원부터 국왕까지. 그러나 완벽해 보이는 조지 6세에게는 한 가지 치명적인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말을 더듬습니다. 연설할 때는 더더욱요. 그런 조지 6세를 치료하게 되는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어 진실된 우정을 쌓아나가는 라이오넬. 조지 6세 곁에서 사랑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부인 엘리자베스. 그리고 다들 아실만한 이혼녀 심슨과의 연애와 결혼으로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한 스캔들의 주인공인 형 에드워드 8세입니다. 1925년 대영제국 박람회 폐막식이 열리는 영국 웸블리 스타디움. 잔뜩 긴장한 요크 공작이 폐막 연설을 하기 위해 단상으로 올라갑니다. 이 멋진 스타일에, 이 멋진 외모에, 거기다가 대영제국의 왕자. 그러나 연설이 시작되자 더듬거리는 것을 넘어 버벅대기까지 합니다. 국민들의 민망함과 실망,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아내 엘리자베스의 눈물. 아내의 권유로 유명한 치료사는 다 만나보지만 도무지 나아지진 않고 학위도 없고 자격증도 없는 어찌 보면 돌팔이로 보여지는 괴짜 치료사 라이오넬까지 찾아가게 됩니다. 왠지 당당한 태도의 라이오넬, 왕자임에도 마치 친구처럼 요크 공작을 버티라고 부르면서 이상한 걸 시킵니다. 그럼 그렇지. 때려치우고 집에 와서 자기의 목소리가 녹음된 걸 들어보니 어라? 희망이 보입니다. 영화 속 버티와 같이 치명적이까지는 않겠으나 우리는 모두 어느 정도의 컴플렉스를 가지고 생활합니다. 외모에서도 말투에서도 행동에서도 업무에서도 다양한 상황 속 컴플렉스는 우리 스스로를 위축되게 하고 당당하지 못하게 하고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리더님에게도 있을 수 있는 높은 자존감에 방해가 되는 요인들을 극복하는 방법, 라이오넬과 버티의 스피치 컴플렉스 탈출을 위한 여정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오넬은 버티에게 유년 시절의 기억에 대해 묻습니다. 언제부터 말을 더듬기 시작했죠? 나는 원래 이랬어. 어디 무례하게 왕실의 사생활까지. 화를 내며 자리를 뜨지만 다시 찾아온 버티에게 라이오넬은 여전히 굽히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말을 더듬는 컴플렉스, 그러한 컴플렉스가 생기도록 만든 내면의 장애를 이해하려 합니다. 치료사로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동일한 인격체로서 다가오는 라이오넬에게 버티는 엄격하고 무서웠던 아버지와 유모, 재능 있는 형에게 억눌렸던 어린 시절의 열등감을 털어놓습니다. 이 모든 걸 이해하게 된 라이오넬, 5살 때 겁냈던 건 그때 끝내요. 드러나는 보여지는 컴플렉스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내면의 장애를 이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제 라이오넬과 피나는 훈련과 노력 끝에 조금씩 나아지는 버티. 1930년대 2차 세계대전의 전운이 감도는 영국. 국왕 조지 5세가 갑작스럽게 사명하면서 왕위는 버티의 형인 에드워드 8세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에 빠져 국정에는 관심조차 없는 형과는 달리 책임감 강하고 용기 있는 버티의 왕위 자리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라이오넬도 이를 권유하지만 버티는 강하게 거부합니다. 이건 반역이라고. 그러나 결국 형 에드워드 8세가 왕위를 동생에게 물려주며 이제는 조지 6세 국왕이 된 버티. 대관식 연설 준비를 위해 라이오넬을 찾게 되고 라이오넬은 다시 한번 버티의 내면의 자립, 내면 속 위축되어 있던 버티의 자존감을 이끌어냅니다. I have a voice라고 외치는 버티. 당신은
내가 아는 가장 용감한 분이세요. 좋은 왕이 될 거예요. 라고 라이오넬은 진심으로 얘기합니다. 연설의 두려움, 그 두려움보다 어쩌면 더 무거웠을 왕으로서의 책임감에 오해라는 버티의 곁에는 버티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아내 엘리자베스도 있었습니다. 이토록 멋지게 말을 더듬는 당신이어서 결혼했다는. 라이오넬과 엘리자베스는 말더듬이 버티를 당당한 영국 국왕 조지 6세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성당에서의 대관식 연설까지 친구처럼 이야기하라는 라이오넬 덕택에 무사히 치루어내지만 히틀러의 광기 어린 너무나 빠르고 강력한 말과 연설과 함께 영국은 전쟁 속으로 빠져듭니다. 그리고 마침내 1939년 9월 3일 독일과의 전쟁을 선언하기 위해 영국 국민 앞에 선 조지 6세의 9분간의 연설이 시작됩니다. 세계 선동가 히틀러처럼 힘차지 않습니다. 빠르지도 강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한때 말더듬이 버티었던 지금은 영국 국왕인 조지 6세의 힘차지는 않으나 진정성에 힘이 있는, 빠르지는 않으나 정확한, 강력하지는 않으나 강인한 연성은 국민들을, 전장 속 군인들을, 형 에드워드 8세를, 아내 엘리자베스를, 그리고 라이오넬을 모두를 감동시킵니다. 유년 시절부터 이어져 온 내면의 장애, 그로 인한 외면의 컴플렉스, 라이오넬과 함께 내면의 변화와 함께 내면의 자립, 그를 통한 자존감의 획득, 이제는 장애조차 나임을 인정하는 조지 6세의 모습을 확인하셨습니다. 스스로의 컴플렉스를 이겨내고 희대의 연설가 히틀러를 극복하고 스스로에게, 아내에게, 라이오넬에게, 모든 영국 국민들에게 자랑스러운 영국 국왕으로 자리잡은 조지 6세에게 음악가로서 치명적인 청각장애를 극복하고 위대한 악성이 된 베토벤의 교향곡 7번 2악장이 함께합니다. 드러나는, 보여지는 컴플렉스를 치유하기 위한 내면의 나에 대한 이해, 내면의 자립, 내면 속 위축되어 있던 자존감을 이끌어내기 위한 피나는 훈련과 노력, 그리고 스스로의 자존감에 대한 인식과 부족함도 결국은 나임을 인정하는 높은 수준의 자존감, 보이스로 전달되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중요성과 함께 우리 모두에게 조금은 있을 수 있는 컴플렉스를 이겨내고 높은 자존감의 리더님으로 우뚝 설 수 있는 방법을 영화 킹스 스피치를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시네마를 통한 공감 마감입니다. 오늘은 리더님들께 제가 가지고 있었던 컴플렉스 하나와 제 극복의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언제부턴가 보는 시험마다 첫 번째는 항상 떨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운전면허 시험이요. 필기도, 코스도, 주행도 아주 사면타죠. 처음에는 조금 창피하기도 했지만 마음을 달리 먹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더군요. 나는 첫 번째는 떨어진다. 그러나 두 번째는 무조건 붙는다. 이 더할 나위 없는 철없음과 긍정의 마음으로 대학교 2학년 때 공부 1도 하지 않고 한 번 봐서 당연히 떨어졌던 공인회계사 시험이 있는데요. 무조건 붙을 두 번째는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회계사가 꼭 되고 싶은 다른 분들을 위해서 평생 미룰 생각입니다. Next.